커피 한 모금, 담배 한 번, 그리고 사진 한 장. 어느 날 거울 속 치아가 조명 아래서 더 누렇게 번져 보이면 그 순간부터 웃음이 멈칫해지죠. 미백은 비싼 시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소 들어간 미백 치약 5개를 한 달 동안 번갈아 써보면서 돈 덜 쓰고도 톤을 정돈하는 길을 정리해왔어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어떤 치약을 고르고 어떻게 써야 덜 자극적이면서도 체감이 나는지 바로 따라할 루틴까지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겁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해결로 갑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합니다. 전용 미백 치약으로 양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향 좋은 치약이 아니라 착색을 겨냥한 미백 치약으로 루틴을 짜야 흐릿해진 톤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기가 좋다고 알려진 불소 미백 치약 5개를 제가 직접 써보고 어떤 기준에서 갈리는지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여러분이 바로 고를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5개를 비교하면 의외로 답이 단순해집니다. 어떤 제품이 더 화끈하냐가 아니라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하면서 톤이 정돈되는 포인트가 있느냐로 갈리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 하야타 미백 치약입니다. 후기가 좋은 5개 중 첫 번째로 SQ제약 미백 치약부터 먼저 다뤄볼게요. 제가 잡은 선택 기준, 그러니까 신뢰 포인트, 자극 신호, 그리고 톤 정돈 체감이라는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 후기 포인트를 짚고 바로 SQ제약 하야타 미백 치약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불소 얘기도 꼭 하고 갈게요. 미백만 보고 불소를 놓치면 겉은 반짝이는데 안쪽은 약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불소는 미백이랑 별개로 매일의 치아 방어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5개를 고를 때도 불소가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톤 정돈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계속 쓰는 루틴이라면 기본 체력도 같이 챙겨야 하니까요. 이제 SQ제약 하야타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SQ제약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느낌이 있어요. 치약은 매일 입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성분이라도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은근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들으면 마음이 한 박자 느긋해집니다. 이건 맹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 쓰는 루틴일수록 신뢰감이 꾸준함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신뢰 포인트가 더 큽니다. 안내를 보면 식약처,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아 미백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한 줄이 왜 중요하냐면 미백이라고 써 있는 제품이 다 같은 미백은 아니어서 그래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체감이 다를 수 있다는 개인차는 분명하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미백 쪽으로 설계된 제품이라는 힌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유명해진 이유예요. 치과에서 치아 미백할 때 사용하는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서 많이들 찾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조심해서 말씀드릴게요. 치료나 완치처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치과에서 쓰이는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이 집에서 하는 셀프 미백 루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매일 써도 무너지지 않는 루틴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번갈아 쓰면서 느낀 건 미백은 한 방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박박 닦아서 하얘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착색이 붙는 속도를 늦추고 이미 붙은 착색을 천천히 걷어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감의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요. 입안이 예민해지지 않는가, 상쾌함이 과하게 따갑지 않은가, 그리고 어느 날 사진에서 톤이 살짝 정돈돼 보이는 순간이 오는가. 나머지 4개도 함께 써봤지만 결국 이 기준에서 오래 남는 쪽이 선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단점도 솔직히 있어요. 장바구니에 담을 때 딱 느껴집니다. 나머지 4개 가격을 훑다가 이걸 보면 얘만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더 얹힌 느낌이 드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닌데요. 치약은 계속 사야 하니까 그 작은 차이가 은근히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차이를 납득할 만큼 자극이 덜하고 체감이 꾸준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게 됐어요. 이제 후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후기를 모아서 길게 복붙하지 않고 말하듯이 핵심만 뽑아 재구성해봤습니다. 분위기가 진짜 비슷해요. 실제로 이런 말들이 반복되더라고요. 민트향이 상쾌해서 아침에 확 깨요. 거품이 부드럽게 올라와서 입안이 편하네요. 양치 끝나고 개운함이 오래가요. 미백 치약 처음인데 만족했어요. 구취가 덜한 느낌이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매일 써도 부담이 없어요. 치과 미백이 부담돼서 셀프 미백 루틴으로 쓰기 편하더라고요. 커피랑 담배 때문에 칙칙했는데 톤업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리뷰가 좋아서 샀는데 만족했고 포장도 예뻐요. 예전보다 깨끗해진 것 같아 꾸준히 쓰려 하고 지인에게도 추천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잡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후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체감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새하얘졌다가 아니에요. 조금씩 정돈된다, 덜 민감하다, 그래서 꾸준히 간다, 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결국 미백에서 제일 현실적인 승리예요.
왜냐하면 치과 미백 치료는 솔직히 비용 부담이 큽니다. 평균 66만 7천 원 정도가 언급되곤 하잖아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고 이벤트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 이 숫자가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시도하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셀프 미백 루틴이 더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그 루틴의 설계도예요. 그런데요, 미백을 방치하면 뭐가 제일 먼저 무너지느냐? 치아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진 찍을 때 입술만 웃고 치아는 숨기게 돼요. 조명 아래에 서면 오히려 더 누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괜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자신감을 깎아먹어요. 내 표정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왜 생기냐면 치아가 갑자기 변색되는 게 아니라 착색이 층층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커피, 차, 와인 같은 색소는 얇은 막처럼 남고요. 카레, 초콜릿처럼 진한 음식은 미세한 틈으로 스며드는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흡연이나 입안이 마르는 습관이 더해지면 칙칙함이 더 잘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프게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착색 식품을 먹고 나서 바로 양치가 힘든 상황 많잖아요. 그럴 땐 최소한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커피 한 잔 마신 뒤 물 한 모금으로 입안을 휘저어주는 것만으로도 착색이 붙어버리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게 제일 현실적인 방패예요. 그리고 빨대. 이거 진짜 유치해 보이죠? 그런데 빨대는 착색이 치아 앞면을 직격하는 걸 살짝 비켜가게 해줍니다. 특히 아이스 음료처럼 오래 마시는 음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빨대 하나가 치아 톤을 지켜주는 작은 우산이 되는 셈이에요. 양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미백은 세게 문지르는 싸움이 아니에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치아 표면이 예민해지고 잇몸이 내려갈 수 있어서 오히려 시린이가 올라오고 꾸준함이 깨집니다. 힘은 빼고 횟수와 시간을 가져가세요. 저는 하루 2번에서 3번, 한 번에 최소 2분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 편입니다. 중요한 건 스피드가 아니라 접촉 시간입니다. 또 하나, 산이 강한 음료를 마셨을 때는 바로 박박 닫기보다 잠깐 시간을 두는 게 편한 분들이 많아요. 치아가 순간적으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강한 마찰을 주면 시린 느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 본인이 민감하다 싶으면 물로 먼저 헹구고 조금 있다가 양치하는 쪽이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백 치약을 쓴다고 해서 치아 사이가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착색은 사이사이에도 끼거든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루틴에 얹어주세요. 거창하게 매번 완벽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번만이라도 치아 사이를 정리해주면 미백 체감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여기에 혀 클리너까지 더하면 구취 체감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에스큐제약 하야타 미백 치약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백 치약은 보통 꾸준히 쓰되 신호를 들으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시린 느낌이 늘었다. 잇몸이 쉽게 붓는다. 양치할 때 피가 비친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사용 간격을 조금 띄우거나 잠시 쉬어가는 루틴을 권합니다. 무조건 매일이 답이 아니라 내 입안이 받아들이는 리듬이 답이에요.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기본은 미백 치약으로 루틴을 유지하되 예민함이 올라오는 주에는 횟수를 줄이고 쉬어가는 날을 섞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내내 밀어붙이기보다 중간에 이틀 정도는 강도를 내려주는 시기예요. 그러면 자극은 줄이고 꾸준함은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미백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톤을 정돈하는 생활 습관이니까요. 양치 후 마무리도 팁이 있어요. 헹굼을 너무 여러 번 세게 하면 개운함은 커지는데 입안에 남아 있어야 할 성분까지 빨리 씻겨 나갔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헹굼을 가볍게 하고 마무리한 뒤 바로 색소 진한 음료를 또 들이키지 않는 쪽으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작은 차이인데 쌓이면 커요. 체감 시점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일주일쯤 지나서 커피 자국이 덜 남는 느낌을 말하고 어떤 분은 한 달쯤 지나서 사진에서 톤이 정돈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결론 내리기보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같은 루틴으로 지켜보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밤 루틴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은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이 마르기 쉬운데 이때 착색과 냄새가 더 잘 달라붙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얹고 미백 치약으로 마무리한 뒤 물은 한두 번만 가볍게 그 다음엔 간식 금지로 딱 끊습니다. 이게 의외로 톤 관리에 큰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거울 체크를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매일 들여다보면 변화가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대신 주 1회 정도 같은 조명, 같은 각도로만 보세요. 그때요, 노란 기운이 살짝 정리됐네. 이런 미세한 변화가 보이면 그 루틴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미백 치약은 치아 표면의 착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치아 내부 색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마법은 아닙니다. 체감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시린이 잇몸 출혈,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하면 미루지 말고 치과에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커피, 차, 와인, 카레, 초콜릿 같은 착색 음식 뒤에는 물로 헹구기. 가능한 음료는 빨대로. 양치는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시간을 길게. 치실이나 치간 칫솔, 혀 클리너로 사각지대까지 정리하기. 그리고 미백 치약은 꾸준히 쓰되 예민 신호가 있으면 쉬어가기. 이렇게만 해도요. 사진 찍을 때 웃는 게 어색해지는 그 순간을 꽤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누렇게 보이는 게 두려워 고개를 숙이는 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깎이기 전에 루틴으로 잡는 거예요. 큰돈 한 번에 쓰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매일 쌓는 방식으로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미백은 누군가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내 치아 톤이랑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물로 한 번 헹군 것, 오늘 힘 빼고 두 분 양치한 것, 오늘 치실 한 번 넣은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예전보다 깨끗해진 것 같아 꾸준히 쓰려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오면 이미 반은 성공입니다.